지강호가 받은 현금 가방 5억은 이제 방구석에 숨겨져 있지만 그 무게는 온 가족의 숨까지 함께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아픈 아들을 살리려는 엄마 라는 눈물 섞인 방송이 돌고 안으로는 오빠가 난 떼어준 사이코 동생 이라는 말이 익명 게시판에서 굴러다니기 시작했죠. 고성이는 현금 가방과 방송, 강연, 기사, 댓글까지 모두 계산 속에 올려놓고 한 사람 지은호를 천천히 코너로 몰아갑니다. 이제 남은 건 돈가방을 본 지강호와 녹취를 쥔 이지혁 그리고 살인자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한 지은호가 이 게임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밤이었다. 정순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작은 방 한가운데 이상한 것이 하나 놓여 있었다. 검은 여행 가방 하나. 지퍼가 끝까지 닫혀 있는데 모양이 어딘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다. 강호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 또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순이가 물었다. 그게 뭐냐? 강호는 대답 대신 숨부터 길게 내쉬었다. 엄마, 진짜.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묻잖아. 그게 뭐냐고. 강호는 결국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다발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 돈 다발을 보면서 동시에 좀 무서웠다. 순이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이게 뭐야, 강호야. 5억이래.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순이는 한 발짝 물러섰다. 누가 줬는데? 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 순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은호 친엄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누나 설득하라고 준 돈이래. 수술 전에 5억, 수술 끝나면 5억 더. 누나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라고. 순이는 강호의 등을 때리면서 미쳤어 미쳤어 하면서 한참을 울분을 토하더니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오빠 살릴 수 있는데 누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달래. 순이는 벽에 손을 짚었다. 어지러웠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강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 그냥 그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닌데 5억이란 돈을 처음 보기도 하고 그냥 가지고 왔지. 순이는 바닥을 봤다. 가게 임대료, 가게 보증금 대출이자, 아버지 쓰러졌을 때 빌린 병원비, 카드 돌려막기. 머릿속에서 숫자가 줄줄이 떠올랐다. 그 숫자들 사이로 방 한가운데 있는 가방이 껴들어왔다. 5억. 손만 뻗으면 닿는 돈.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우리 집 이 돈 있으면 숨은 좀 쉬겠지. 순이가 눈을 치켜떴다.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냐? 나도 알아. 이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 누나 몸값이라는 거. 강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근데 엄마? 현실이 너무 빡세잖아. 가게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고 아빠 빚도 아직 덜 갚았고 누나 방도 제대로 없는데 좀 큰 집으로 전세로 이사도 갈 수 있고 그 와중에 누나 값만 허락하면 우리 집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를 갑자기 눈앞에서 돈이랑 같이 보여주는데 순이는 강호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돈 보고 흔들렸어. 그냥 누나 성격상 망설이기는 해도 결국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 그런 누나 마음에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엄마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어. 그는 가방을 한번 발로 밀어버리듯 밀었다. 근데 밤새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누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은 아니더라. 엄마도 알잖아.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분식집이 힘들어서 문 닫을 뻔했을 때 밤마다 알바 뛰면서도 아침에 가게 문을 제일 먼저 열던 애가 지은호였다. 아빠가 쓰러졌을 때 혼자 병원비 계산서 붙들고 울면서도 동생 학비를 먼저 걱정하던 것도 지은호였다. 그런 애한테 오빠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자기 가족 입으로 전해야 한다니. 순이가 낮게 중얼거렸다. 지호는 우리 엄마 딸이지. 거기 여자가 말하는 딸이 아니야.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가방은 그대로 방 가운데에 있었다. 지폐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강호는 결국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나, 나 오늘 저녁에 꼭 좀 보자. 진짜 할 말 있어서 그래. 은호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않았다.
병원, 공사 현장, 디자인 시안, 엄마 눈치. 여러 사람들의 전화, 인터넷에 돌기 시작한 이상한 글들까지. 하루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결국 짧게만 보냈다. 응. 우리 집 앞 카페에서 보자. 카페 구석 자리. 창밖으로는 버스들이 오가고 안에서는 커피 향이 났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무거웠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은호였다. 또 뭐야?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쳤길래 이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강호는 웃으려다가 실패했다. 이번에는 내가 사고 치기 전에 말하려고. 그게 더 무섭다. 은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누나, 그날 가게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여자 만났어.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다시 만났다며. 어디서 봤는데? 집 근처 공원 놀이터 옆이었어. 밤에 일 끝내고 걸어오는데 하얀 차 한 대가 앞을 딱 막더라. 강호 씨, 잠깐만요 하면서 공원 벤치까지 같이 가자고 했어. 강호는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 앉더니 이야기 좀 하자는 말부터 꺼냈고 그러고 나서야 진짜 목적을 말하더라. 강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다. 그 여자 나한테 이거 줬어. 장기기증 코디네이터 명함. 그리고 가방 하나. 현금 5억 들어있는 가방. 은호의 눈이 커졌다. 현금 5억? 다 5만 원짜리더라.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 은호의 손이 컵을 쥔 채로 떨렸다. 그래서 뭐라던데? 누나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래. 오빠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 한 번만 해달라.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커피 머신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휴대폰 벨소리까지 모두 멀어졌다. 은호가 천천히 물었다. 처음에는 흔들렸지. 우리 집 사정 생각하면? 솔직히 안 흔들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강호는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 카드값, 아빠 병원비, 가게 보증금. 이런 거 한 번에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번쩍 들어왔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나 진짜로 누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밤새 연습까지 했다. 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근데 오늘 내가 누나한테 하려고 온 말은 그 연습했던 말이 아니야. 강호는 누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나, 오빠 살릴지 말지. 간대 줄지 말지. 그거 누나가 결정해. 엄마도 걔도 나도. 누나 결정 대신 내려줄 자격 없어.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 지강호는 누나 편이야. 강호는 잠시 웃었다. 이상하지? 평생 누나 돈 뜯어먹고 살던 동생이 이제 와서 누나 편을 든다는 게. 그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나 이제부터는 누나 편할 거야.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걸로 누나를 살인자라고 부르는 사람 있으면 그때는 나 진짜 싸울 거야.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호야, 누나. 내가 이 말하려고 5억 가방 10번은 쳐다봤다. 근데 결국 돈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 뭔데? 나중에 누나가 나한테 묻는 거. 강호는 웃어버렸다. 나중에 누나가 너 그때 왜 그 말 했어라고 물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돈보다 더 무서웠어.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누나한테 부끄러운 동생은 되고 싶지 않아.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컵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동그랗게 번졌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강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고마우면 하나만 약속해. 뭔데? 누나.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자신한테만은 거짓말하지 말자.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강호가 집에 돌아오자 순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전기세 고지서, 가게 임대료 고지서, 병원비 납부 안내장들이 널려 있었다. 누나 만나고 왔냐? 응. 말했냐? 응. 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라고 했냐? 그 여자 시킨 말은 안 했어. 순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럼 뭐라고 했냐? 누나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어.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잘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가락은 고지서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는 이 돈 받고 싶지? 순이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러다 들숨을 길게 들이켰다. 받고 싶지. 안 받고 싶다는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아빠 쓰러졌을 때 병원비 때문에 입원 연장 못 시켜줬던 거. 지금도 생각나면 잠이 안 온다. 가게 임대료 밀릴까봐. 손님 앞에서 웃고 집에 와서 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순이는 눈을 닦았다. 이 돈 있으면 적어도 그런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녀는 가방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 대신 우리 은호 몸에서 간을 떼어온다 생각하니까 밥이 입으로 안 넘어가더라. 강우가 낮게 물었다. 엄마는 은호가 간을 떼어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순이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다.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 말은 정직했다. 엄마도 사람이었고 사람이라서 욕심도 두려움도 사랑도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잠시 침묵 뒤에 순이가 입을 열었다. 강호야, 이 돈 우리 집에 오래 두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은행에 넣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나중에라도 누나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여자한테 다시 돌려주든 증거로 써먹든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랑 상의하고. 순이는 눈을 떴다. 우리는 지금 이 돈에 꿀꺽 삼켜지는 꼴은 되지 말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이거 선배한테 보여줄까? 어떤 선배? 누나 옆에 붙어있는 그 선배 있잖아. AP 대표. 그 사람이라면 이 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보다 100배는 잘 알 것 같아서.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 그 사람 눈앞에 이 돈을 한번 올려놔보자. 돈에 무릎 꿇는 사람인지 돈을 증거로 쓰는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자. 그날 밤 가방은 다시 지퍼를 닫은 채 옷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무게는 옷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집안 공기 전체를 눌렀다. 같은 시각 다른 집 거실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아 그룹 회장 집 거실. 고성이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PR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란은 방에 들어가 있다가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PR 팀장이 말했다. 인터뷰는 이미 나갔고 반응은 꽤 좋습니다. 댓글 반응도 대체로 회장님 편인 상태고요. 대체로라는 말이 참 애매하네요. 고성이는 노트북 화면을 넘겨보았다. 여기 이런 댓글들이요. 딸도 이해는 된다. 장기 기증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런 말들. 눈에 조금씩 띄네요. PR 팀장이 급히 덧붙였다. 그래도 아직은 소수입니다. 조금만 더 눈물 포인트를 밀면 그런 의견은 묻힐 겁니다. 고성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눈물은 이미 충분히 흘렸고요. 이제는 다른 걸 써야죠. 다른 거라면 미디어는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보다 누가 더 불쌍해 보이느냐를 먼저 봐요. 나는 이미 불쌍한 엄마 역할을 했고 이제는 그 아이를 냉정한 딸에서 결정을 미루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 그녀는 시선을 치켜들었다. 그 미루기의 책임을 조금씩 세상 전체에 옮겨야죠. PR 팀장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간단해요. 나쁜 딸 프레임을 무책임한 사회 프레임으로 조금 섞어주는 거예요. 고성이는 노트북을 닫았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왜 가족의 생명을 한 사람에게만 떠넘기는 사회인가? 이런 말은 겉으로 보면 그 아이 편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크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PR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회장님이 다음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그렇죠. 나는 사회를 탓하는 엄마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시 딸의 결정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때 방문 틈으로 지켜보던 영나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진짜 사람 움직이는 법을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며칠 뒤 저녁 AP 회의실. 이지혁과 수정 법무팀장, 몇 명의 실무자가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감나무 보육원 녹취가 담긴 USB, 보육원 화재 기사 스크랩, 장기 기증 관련 법률 자료가 올라와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지은호와 강호였다. 그리고 강호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수정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거 설마. 강호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맞아요. 설마 그거예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며칠 전 밤이에요. 가게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집 앞 공원 놀이터 옆 벤치에서요. 그 여자가 차로 제 앞을 막더니 벤치까지 데리고 가서 이 가방을 열어 보여줬어요. 누나 설득하라고. 은호간 때 오라고. 친엄마가 준 돈이에요. 회의실 안공기가 싸늘해졌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말했다. 현금으로. 이 정도 액수를 직접 건네면서 장기 기증을 조건으로 걸었다면 이건 거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누구나 그 말의 뒷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혁이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이 가방 경찰에 곧바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언제 받았습니까? 강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며칠 전에 받았고요. 그날 집에 가져와서 밤새 쳐다봤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가져왔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 돈을 받는 순간 우리도 이 게임에 들어온 겁니다. 그쪽은 돈과 방송을 들고 나왔고 우리는 녹취와 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죠.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대표님, 이걸 바로 공개하면 은호가 받을 충격도 크지 않을까요?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선 이 가방은 우리 쪽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인계할 겁니다. 장기 기증을 둘러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는 USB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녹취와 이 돈 이야기를 한꺼번에 터뜨리진 않을 거예요. 왜요? 한꺼번에 터뜨리면 사람들은 자극적인 쪽만 기억합니다. 딸에게 돈을 건넨 나쁜 엄마만 남고 정작 중요한 기록 누수, 감나무 보육원 화재 이야기는 묻혀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요? 첫 번째는 강요받지 않을 권리 캠페인. 은호 이야기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대신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와 같이 엮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먼저 올려놓을 겁니다. 이지혁은 강호를 바라봤다. 두 번째는 이 가방. 이거 은호가 먼저 동의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거 공개하면 여론이 확 뒤집힐 것 같은데. 맞아요. 확 뒤집히겠죠. 근데 그 여론의 중심에 또 은호 얼굴이 놓일 겁니다. 돈을 받고도 수술을 안 하냐. 돈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지혁은 말끝을 또렷하게 했다. 우리는 은호를 또 다른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노출당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불법과 탐욕 이야기의 증거로 쓰여야지. 딸의 선택 이야기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강호가 처음으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그래서 이 가방 잠깐만 맡아주세요. 그는 웃었다. 나한테 두면 내가 또 멍청한 생각할까봐. 이지혁도 웃었다. 걱정하지 마요. 이제 이건 AP 금고에 들어갔다가 바로 수사기관으로 갈 겁니다. 그날 저녁, 검은 가방은 AP 회사 금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곧 사회 전체 앞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포럼, 가족, 희생, 사랑.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선택. 무대 중앙에 소파 2개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물병과 꽃이 얌전히 올라와 있었다.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는 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조명이 한 사람을 비추었다. 고성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걸어나와 소파에 앉았다. 사회자가 물었다. 요즘 방송과 기사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픈 아들을 둔 엄마로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나누고 싶으십니까? 고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들이 저를 욕심 많은 엄마라고 욕합니다. 딸에게 너무 잔인한 요구를 한다고도 하고요. 그녀는 손을 모았다. 근데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죽게 놔둬야 할까? 아니면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할까?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고성이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딸이 간을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지만 그 아이는 어릴 때 한 번 버려진 경험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세상에게, 관객들이 술렁거렸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까봐 매일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탁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딸이 이 방송이나 오늘 포럼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고성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미워하지 않겠다. 그 말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뒤에 숨겨진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라.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라. 질문 시간이 돌아왔을 때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물었다. 네, 질문해주세요. 청년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지금 막 대학을 졸업했을 법한 얼굴이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요. 그 딸이 어릴 때 한 번 버려진 경험이 있다면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 자기 간밖에 없다면요. 청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딸에게 너 때문에 오빠가 죽는다고 말하는 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연회장이 잠시 정적에 빠졌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질문이었다. 고성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는 감정이 앞서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아이 살리겠다는 마음에 청년은 사과하듯 웃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근데요. 그 말을 들은 딸은 평생 뭐가 남을까요? 간이 없어진 자리 말고요. 사회자가 급히 말을 정리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찍어 짧은 영상으로 잘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딸은 평생 무엇을 잃는가? 이 문장은 다음 날 인터넷 곳곳에서 공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각 병원 한쪽 병실 우진은 여전히 링거를 꽂고 누워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조금 숨 쉬는 게 덜 힘들어요. 우진은 웃으려고 했다. 간호사는 그 웃음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몸은 솔직하니까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우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모장 앱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미완성 문장이 하나 있었다. 지은호에게 너를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오빠가. 우진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나 때문에 내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살든 내가 죽든 그건 내 몸의 일이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글자를 치다가 손이 떨려서 자꾸 오타가 났다. 그때 문이 열렸다. 고성이었다. 아들, 포럼 잘 마쳤어. 우진은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꺼버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엄마 얘기 듣고 많이 울더라. 엄마도 울컥해서 힘들었어. 우진은 엄마 얼굴을 바라봤다. 메이크업은 이미 지웠지만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엄마, 나한테 이제는 솔직하게만 말해줘요. 무슨 말인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사는 걸 보면서 엄마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고성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둘 다지. 왜 자꾸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으려면 가끔은 하나만 골라야 할 때도 있어요. 너 요즘 말이 너무 많아졌다. 고성이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동안 엄마를 미워해도 좋고 나중에 욕해도 좋으니까. 그녀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근데 내가 죽으면 엄마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 견딜 것 같아. 우진은 엄마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았다. 그럼 왜 한 사람을 또 버리면서까지 살리려 하는 거야?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에 쓰던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지은호에게. 내가 아니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 우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남길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니까. 포럼 영상이 방송되고 청년 질문 장면이 잘려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인터넷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어머니 마음 이해한다. 딸이 너무하다. 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이런 글들이 눈에 띄었다. 장기 기증은 강요하면 안 된다. 가족이라고 해도 몸은 자기 거다. 오빠 살리는 일과 동생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같은 무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 AP가 올린 강요받지 않을 권리 캠페인 영상도 조회수가 계속 늘어났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몸에 모든 책임을 올리지 마세요. 그 문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졌다.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문장을 보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래, 결국 다 사랑 탓이겠지. 그녀는 서랍에서 보육원 후원 기록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번에는 사랑 말고 다른 걸 꺼내볼까? 서류 곳곳에는 옛날 담당 공무원 이름과 도장이, 금액이 적힌 메모, 사진 몇 장이 끼어 있었다. 나만 더러웠던 건 아니잖아.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어 어떤 번호를 눌렀다. 오랜만이에요, 국장님. 옛날 감나무 보육원 후원건으로 조금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이제 싸움은 단순히 엄마와 딸의 싸움이 아니라 옛날 일을 숨기고 싶은 어른들, 기록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다. AP 사무실 한쪽 회의실. 지은호는 수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수정이 말했다. 은호야, 우리 캠페인 첫 번째 기자 간담회. 진짜로 나와줄 수 있겠어?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나와도 돼. 우리는 뭐라도 할 거지만 내가 세상 앞에 서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근데 수정아, 내가 계속 숨으면 그럼 남들 말만 진실이 되잖아. 수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먼저야. 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요즘은 내 마음을 제일 믿기 어렵더라고. 어느 날은 간을 떼어줘야 할 것 같고 다음 날은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한번 말하고 싶어졌어. 나도 아직 모르겠다고.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아직 결정 못했다. 그래도 살인자는 아니다. 이 말. 수정은 은호의 손을 잡았다. 좋아. 그럼 우리 준비하자.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꺼냈다. 감나무 보육원 원장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다. 둘을 한꺼번에 맡아놓고 불나기 전에 와서 아들만 데려간 여자였지. 딸은 이름도 제대로 안 적어놔서 기록상에서는 그냥 여아 한 명이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은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나 이제 이 목소리 편에 설 거야. 엄마 말 편 말고.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연습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참아가며 그 문장을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결정들이 어디서 어떻게 맞부딪히느냐다. 지강호는 5억 가방을 AP에 넘겼고 자신이 어떤 편에 설지 정했다. 정순이는 받고 싶다. 와, 받으면 안 된다. 사이에서 매일 줄타기 하면서도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했다. 우리 집이 이 돈에 먹히지는 말자. 이지혁과 AP는 녹취와 돈가방 캠페인을 무기로 기록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우지는 아직 끝내지 못한 메모장 문장을 언젠가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영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말이지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심이 세상 여론을 또 한 번 뒤집을 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성이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 눈물, 돈, 기록, 사람, 모든 것을 도구로 쓰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문장이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그 질문은 이제 은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 전체가 함께 답해야 하는 질문이 되었다. 앞으로의 회차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우진의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10억 돈가방이 법정 증거로 올라가는 장면. 감나무 보육원 화재 뒤에 숨어있던 어른들의 이름이 하나씩 드러나는 날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지은호가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딸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누가 대신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 역시 누가 쉽게 대신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싸움이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살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고성이가 서 있다는 것이다. 고성이의 계획과 음모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